네, 세종대 오후 밑줄령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1번입니다. 앞에 있는 거 일단은 뭐 프렌치 거버먼트 밴 있었고 콤마 있었고 네, 이렇게 3콤마로 일단 걸려있는 부분이었어요. Introducing on Sunday는 당연히 그런 분사 구문이 주절의 주어 사이, 주어 동사 사이로 삽입어구로 들어간 거네요. 이렇게 동사는 has now been eased 이렇게 동사로 보시면 되겠고 수동태로 끝이 났습니다. 그럼 introducing에 대한 당연히 주체는 앞에 있는 주어입니다. 그러면 지금 프랑스의 정부의 어떤 금지하는 건데 그 금지법이 일요일에 뭐 되었다? 도입되었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ban과 또 태를 가렸을 때 그리고 introduce에 대한 목적어가 없다. 자, 이런 점을 반영해서 정답 1번. 즉 이렇게 해서 PP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has been PP 이 자리요. is라고 하는 게 동사이기 때문이에요. is. 뭔가를 쉽게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그 법이 뭔가 좀 더 완화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금 문제에서 좀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 게 실수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3번인데요. 자, 이때 여러분 allow를 아마 봤을 거예요. 이 부분은 일단 목적부사고였고 뭐뭐 하기 위해서 부분입니다. 중요한 거 allow가 있었기 때문에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떠올렸을 거예요. 근데 이때 분석할 때 allow 있었고 목적어는 프랑스 시민들 그리고 영국 사람들 이래가 이제 목적어인데 이 목적어와 만나는 목적격보는 여기 있었죠. 여기 to travel. 그럼 이때 앞에 있던 이거는 이렇게 묶여서 앞에 있는 영국인과 프랑스인을 꾸미는 분사였어. 즉 프랑스라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프랑스인들과 영국인들이 to travel, 여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기 위해. 네, 그래서 결국 3번의 리빙은 정정할 필요가 없었고요. 4번의 to travel을 allow와 연결해서 목적격보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2번 보겠습니다. 자, 분석부터 먼저 할게요. 자, dispatches 있었고 뒤에 있는 거 전면구 때문에 복습니다. 주어는 여기 있고요. 동사는 우리 단문 수동태였군요. be believed 투부정사. 자, 그래서 이제 be believed에서 수동태로 썼고 투부정사는 이제 be believed 투부정사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bring이라는 동사 나와 있는데 bring 뒤에 from이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떤 격과 똑같냐면 빈출 동사 leave 떠나다. 이 동사는 타동사로서 뒤에 어디를 떠나다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뒤에 from을 붙이지 않습니다. 즉, 이 from 없이 바로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bring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bring이라는 건 뭐뭐를 어디로부터 가져오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bring이라는 건 가져오다라는 동사로서 타동사로 사용이 돼요. bring은 3도 하고 심지어 4도 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지금 뒤에 보면은 from이 있었기 때문에 탈락. 그러면은 뒤에 있던 prosperity and good health 이 부분을 목적으로 봐주시고 여기서는 to를 썼네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썼나봐요. bring A to B. 그래서 A를 B로 bring 가져오다. 이렇게 해서 bring A to B.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4번이 바로 B에 해당되는 부분.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bring이 이 파트에서 빈줄 동사는 아니에요. 전체 다 불필요 3연식 동사 같은 경우는 뭐 discuss라든가 뭐 marry라든가 resemble이라든가 이런 동사들 따로 있는데 어쨌든 이제 bring이라는 거는 어려운 동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유추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33번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앞에 주어 있었고 이러한 얇은 케이크들 나와 있었고요. 동사이고 cinch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자, 뒤에 있는 to make는 to에 걸렸기 때문에 투부정사인 것 같고요. 자, 크게 보면은 가운데 and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wonderful buttery가 나왔어요. 앞에 있는 1번과 2번이 조금 애매해서 헷갈렸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중요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자, 적어도 여러분들 버터라는 단어는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럼 버터는 명사잖아요. 버터리가 되면은 y가 붙으면 버터가 있는 버터의라고 하는 효용사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원더풀이라는 거는 놀라운, 훌륭한이라는 효용사인데 자, 이렇게 효용사가 나란히 와서 효용사가 효용사를 꾸밀 수는 없죠.
자, 즉 이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버터하다, 버터가 많다, 버터 풍미가 많다라고 해서 얘를 꾸미는 부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li가 달려서 부사로 정정이 되어야 합니다. 즉 이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했었던 문제인데요. 즉 효용사는 부사가 아니라 효용사는 효용사가 아니라 부사가 효용사를 수식해야 한다. 자, 그걸 묻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나머지 거 한번 다시 구조 분석하면서 나머지 거 한번 볼게요. 자, 분석할 때 이렇게 들어갑니다. 앞에 있었던 지금 뒤에 있었던 이 cinch라고 하는 거는 뒤에 있는 to make의 수식을 받아. 만들기. 자, cinch라는 표현은 뭐 쉬운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 팬케이크들은 만들기에 쉬운 것이고, 자, 그리고 굉장히 버터리하다. 즉, 버터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었던 cinch가 보어 1번, and하고 버터리가 보어 2번이에요. 즉 이때 and는 무슨 역할인가요? 앞에 있었던 I에 대한 보어 두 개를 병치하는 보어 병치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거는 as the name suggest니까 뒤에 거는 절이에요. 묶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이름 앞에 있는 이러한 thin pancake, 이런 얇은 팬케이크가 시사하듯 알려주고 있듯 이거는 굉장히 만들기 쉽고 버터가 풍부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34번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중요하고 또 굉장히 좋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러분들 좀 어려웠을 이유가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이 대시가 있어가지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실 얘를 제거를 해놓고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얘를 제거를 해보고 이 상태로 놓고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앞에 있는 거 highly 부사기 때문에 뒤는 효용사 수식입니다. 매우란 뜻이죠. 그래서 매우 유익한 책은 is 이 아이다. 이 셀프는 이런 식일 때는 그냥 어떤 상품이다라고 하는 이 앞에 강조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셀프는 제기대명사 중에서도 강조 용법으로 쓰였고요. 강조라는 거는 부사입니다. 대신 강조를 하실 땐 강조에서 받아오는 그 대상을 정확하게 받아야 하거든요. 즉 앞에 있는 북이라는 게 단수였기 때문에 이수로 드러낸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러면 지금 이지에 대한 보호는 a product였고요. 그리고 and로 연결을 했어. 그리고 뒤에 있는 contribution 명사입니다. 그럼 일단 and가 연결하고자 했던 건 앞에 있는 product 그리고 contribution 명사 두 개를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뒤에는 this cumulative culture 명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앞에 뭐뭐의 상품이다. 그러면 사실 over 뒤에 명사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over 뒤에 있는 명사가 사실 뒤에 있는 this cumulative culture로 중복이 되었던 거야. 그죠?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축적된 문화의 상품이고 그리고 축적된 문화에 대한 기여이다. 자,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 공통어였다라는 거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뒤에 있는 cumulative culture가 앞에 있는 contribution도 연결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contribution은 뭐뭐에 대한 기여라고 할 때 어떤 걸 달고 나오나요? to. 전치사. 그래야 명사 그리고 전치사, 명사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자, 그래야만 앞에 a product of and contribution to 이렇게 해서 완벽한 병치의 상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앞에 있던 프로덕트 뒤에 있는 of 먼저 얘부터 의심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 and가 과연 어떤 걸 병치를 하는가 의심을 해보셨어야 합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 구조 문제에 해당이 되고요. 또 contribution에 해당되는 to 전치사 물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문제를 물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우리 이런 거 공통구문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 뒤에 있었던 공통어구 이거가 뒤에 있어서 중복이 됐기 때문에 생략됐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공통구문도 같이 함께 알고 계셔야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35번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세운대 밑줄형이 약간은 까다롭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자, 분석만으로는 정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자, 게다가 밑줄이 지금 보니까 1번, 2번, 그리고 1번, 2번은 명사 있었고 3번 같은 경우는 부사 있었고 4번 같은 경우는 서수에 있었습니다. 일단 딱 봐도 선지만 보셔도 알겠지만 약간 지역적인 느낌이 드시죠? 자, 우선 분석부터 한번 가볼게요. 그 팀을 극복했다. 디피시트는 적자라고 하는 표현이죠. 근데 그 적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팀이라고 하니까 게임 경기이기 때문에 적자라고 하는 거는 지고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점수가 어땠냐면 도달을 했는데 더블이라는 건 여러분 두 자리, 그러니까 더블 디지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두 자릿수를 얘기해요. 두 자리. 그럼 일단 더블이라는 거는 두를 의미하니까 당연히 디지트에 S가 붙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엔드. 그리고 그 디피시트, 그 지고 있는 그 점수가 어땠냐면 여전히 12점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근데 미드웨이라고 하는 거는 중반이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의 중반 상황에서도 여전히 12점밖에 안 되는 그런 어떤 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 뒤에 보니까 뚜루 더 떨드 쿼러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관계사에서 끝이 났고요. 자, 그러면 뚜루 더 떨드 쿼러는 이제 떠드라고 하는 거는 왜 물었냐? 이제 여러분 이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 떨드 쿼러라고 하는 건 first, second, third 다 아실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쿼러가 있어. 우리 쿼러라고 하는 거는 숫자적으로 뭘 의미하나요? 4를 의미합니다. 4.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원이 그 라틴어에서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각형이라고 하는 것도 그 스퀘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first, second, third가 쿼러 앞에 붙으면 숫자 4의 앞에 붙은 것이고, 그러면은 네 부분 중에서 첫 번째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1분기를 표현하고요. 세컨 쿼러 하면은 2분기를 표현합니다. 그러면 third 쿼러라는 건 뭘까? 3분기를 얘기하고요. 그럼 이 경기라고 하는 게 아마 4번에 걸쳐서 일어났을 건데 뭐 1세트, 2세트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4개의 세트 중에서 세 번째 세트였나 보죠. 그래서 이제 4번에 있었던 third 쿼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3분기가 돼 있고, 여기서는 우리 경기라고 하니까 한 4개 세트가 있었다면은 4개 세트 중에 세 번째 세트 요 정도를 이제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간 이때 third 쿼러라는 표현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3번에 보면은 미드웨이는 부사였고 중반에라는 표현이었으니까 얘도 나쁠 게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남는 거는 결국에 1번인데요. 가장 의심이 갔던 건 1번은 일단 명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번에도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 세종대 같은 경우는 이런 지역적 문제를 선어 문제 정도는 내기 때문에 이런 문제 어쩔 수 없어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일단 2번 정도 내가 알았어요, 이런 거. 그 3번에 있는 이런 분기의 표현도 사실상 수업 시간에 많이 언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운 좋게 4번도 그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3번, 뭔가 왜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부사 같다. 위치상으로 부사가 나온 거 문제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대한 소거를 하셔가지고 최선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소거, 그래서 결국에 남는 건 1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명사였고 아마 가상과 불가산을 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1번을 체크를 해봅니다. 자, 데피시티라고 하는 거는 적자라는 표현으로서 이걸 가산으로 취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어가 반드시 함께해야 하고요. 복수라면은 S가 붙어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적자라는 이 단어가 가산이다 불가산이다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풀다기보다는 실제 이때 문제를 맞췄던 학생분들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소거를 해서 문제를 풀어가지고 정답을 맞췄을 확률이 높아요. 이걸 정말 데피시티를 여러분들 명사 파트에서 암기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일단. 자, 그러기 때문에 정답은 1번으로 이렇게 최선의 선택을 해서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분 운 좋게 맞추면은 땡큐지만 틀리더라도 뭐 우리가 아쉬워할 필요는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36번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병치 문제에 해당이 됐었는데요. 먼저 구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애프터 파인딩 있었습니다. 부사절 축약이 된 전면구는 일단은 묶어줘야 하는 부분이고 파인딩에 대한 목적이 있었어요. 성공이라는 걸 발견한 후 이러한 세계에서 어떤 세계냐면 이러한 세계. 자, 병치하고 있죠. 요렇게.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명사, 퍼블리싱 근데 갑자기 동사, 그리고 엔드 뒤에 있는 거 명사입니다. 닫는 거 여기요. 여기까지가 애프터가 이끄는 자리였어요. 자, 바로 의심. 저 명사 나와 있고 갑자기 동사 나오고 엔드하고 명사 할 수는 없다. 아, 그럼 똑같이 이번에 있던 퍼블리시도 똑같이 뭐와 일치. 앞뒤에 있었던 명사하고 일치를 하라는 거구나. 정답 2번입니다. 정정하자면 퍼블리싱으로 정정하시면 돼요. 제 출판업계를 얘기하는 표현이겠죠. 자, 나머지 거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장의 시작은 여기였네요. 그럼 주절은 여기였고요. 자, 그들은 느꼈다. 뭘 느꼈냐면 the need, 필요성. 어떤 필요성이냐면 이거 할 필요성. 즉, to build 이하는 앞에 있는 need를 꾸미는 수식어였습니다. 자, 무언가를 쌓을 가능성,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자, 뒤에 거 구조 은근 복잡한데요. 뒤에 보니까 그러면 오온이라는 동사 한번 또 나왔거든요.
자, 그리고 own이라는 거는 뭔가를 소유하다라는 동사인데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면 앞에 있는 something이 선행사가 되면서 이 부분은 관계사에 해당이 됐구나. 요렇게. 즉 여기에는 대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 전체의 가족이 다가올 해 동안 소유하기를 something 원하는 무언가를 세울 필요가 있겠다라고 그들은 느꼈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뒤에 있는 거 묻진 않았지만 이 their whole family가 주어 그리고 would own이 동사 목적어 없는 목관대 생략절. 자, 4번은 무엇이냐? 곧잘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 툭함은 이렇게 묶어서 앞에 있는 ears를 꾸미는 걸로 봐주시면 됩니다. 해석은 다가올 해.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 앞에 for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주시고 다가올 해 동안에 그러니까 다가올 몇 년 동안이라는 표현이에요. 즉 4번은 앞에 있는 얘를 꾸미는 표현이었다. 자, 그래서 나머지 거는 문제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 한눈에 봐도 굉장히 쉽게 풀리는 명사 병치 문제였기 때문에 정답 쉽게 2번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네, 37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건 오전형에서도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지문에 then이 나왔다라는 건 비교급이 필수다. 반대로 문장에 비교급이 나왔다고 해서 then이 꼭 나와야 되는 건 아니라고 했어. 자, 이거를 한번 기억하고 문제로 들어가 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묶어주고요. not이라는 거는 부사기 때문에 부사로 꾸미는 거 문제가 없죠. 자, 놀랍지 않게도 그러니까 즉 너무나 당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live in 살아가고 있다. 아파트에. then ever before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결정적 근거 바로 then입니다. 자, then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 있는 many를 뭐로 정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사실 then 뒤에 ever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문장은 생긴 거는 비교급이지만 의미는 최상급이에요. 즉,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어쨌든가 문제는 쉬웠고요. then이 있으면은 비교급은 필수. 근데 many라는 거는 원급이었기 때문에 틀렸던 보기. 정답 2번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네, 38번입니다. 이 문제는 관용어구와 전치사를 같이 물었는데요. 관용어구에 포함되는 전치사를 물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관용어구는 완전히 우리가 모르는 관용어구는 아니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쓰였고 한 번쯤이라도 들어봤을 관용어구였기 때문에 유추 정도는 충분히 가능했다는 겁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스캐머들은 will send, 이 사기꾼들은 너에게 보낼 거다. 뭘 보낼 거냐면 가짜 텍스트 메시지를. 보이스피싱 같은 거 얘기하겠죠. 페이크는 형용사로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 오케이, 1번 괜찮고요. 목적은 뭐냐면은 뭐뭐 하기 위해서. 자, trick you to 나왔어요. 자, trick이라는 건 뭔가 속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때 trick하고 A하고 to하고 B가 나와 있는데 trick은 이렇게 이제 쓰지 않고요. A가 A를 속여서 결국에는 B하게 만들다라고 할 때 이렇게 가운데 into를 놓고 사용합니다. A를 속여 B하게 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즉, 너라는 사람을 속여서 giving them, 그들에게 너의 개인적인 정보를 갖다가 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속이기 위해서 너에게 가짜 메시지를 보낼 거다 이런 얘기였어요. 뒤에 건 이제 사형식으로 이어간 거겠죠. 이렇게. 근데 그 정보는 뭐와 같은? 너의 비번이나 and 그리고 뱅크 카드 넘버, 너의 은행 계좌와 같은. 서치에서는 앞에 있는 거 꾸미는 전명구에 해당이 되고요. 자, 정답은 2번으로 체크입니다. 즉, 이 부분은 into로 정정한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막 어려운 수거다라고 할 수는 없고 많이 여러분 들어봤을 수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관용어구 전치사 문제였고요. 네, 39번입니다. 자, 앞에 일단 뭐 finish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핀란드의라는 표현이에요. 또는 핀란드인. 그러니까 핀란드인인 지금 제가 인으로 이제 해석했던 이유는 뒤에 여러분 사람 이름이 보였기 때문에. 그럼 핀란드인인 이 사람이 자,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이건가 봐. 동격. 근데 지금 보니까 architecture라고 하는 거 여러분 건축술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일단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계획을 했다. 뭘 계획했냐면은 Much of the modern city. 모뎀 시티군요. 도시의 상당 부분을 계획을 했습니다. 목적어. 이제 much 뒤에 있는 거는 불가산 명사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여기 뒤에 있는 거는 가산이 아니라 불가산 개념으로 나와 있었으니까 many가 아니라 much로 적어 표현을 했고요.
뒤에 있는 거 including rose는 이렇게 해서 이제 전면구이기 때문에 묶어줍니다. 뒤에 있는 거 전면구 다시 한번 묶어줄게요. 자, 그래서 이제 표현이 지금 1번에서 잘못된 거 여러분 느끼셨나요? 이 architecture라고 하는 거는 건축입니다. 명사 파트 때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런 거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조각이라고 하는 분야를 얘기할 때는 sculpture, 조각가를 얘기할 때는 sculptor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죠. 다 출제가 된 적이 있었던 표현인데요. 공학이라는 분야를 얘기할 때는 engineering, 공학자를 얘기할 때는 engineer, 간호라는 분야할 때는 nursing, 간호사 얘기할 때는 nurse입니다. 자, 이런 관계로서 이 architecture라고 하는 거는 건축술이라는 분야를 얘기하고요. 자, architect로 표현해야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건축가입니다. 즉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었던 사람과 동격 관계가 돼야 하기 때문에 단어는 architect로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뭐 물론 지역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명사 파트 때 있게 들었던 이런 해당되는 이런 내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명사 파트에서 이런 거 우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분야를 얘기한다. 그리고 그거에 해당되는 직업명, 즉 사람을 얘기한다. 이런 혼동관계에 이제 놓여있는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9번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40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관사에 해당이 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명사 문제처럼, 아까 무슨 문제였죠? 네, 35번 문제처럼 그 데피시트라는 걸 내가 알고 맞추라기보다는 뭔가 소고해서 맞추는 거라고 했잖아요. 맞추면 좋지만 못 맞췄다고 해서 안타까워하실 필요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40번도 그런 거와 마찬가지의 좀 문제 유형이라 볼 수 있거든요. 자, 우선 한번 문장을 볼게요. 자, 일단은 40번 이제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 핸드풀 오브 같은 경우는 우리 넘버 오브처럼 묶어주는 수식어입니다. 이거는 소수의란 뜻도 갖고 있고 소량의란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어차피 수식어기 때문에 묶어주시고 문장의 진짜 주어는 무비 띄어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복동인 겁니다. 동사는 이렇게 끊어주시고 이때 고 뒤에 형용사 있기 때문에 이때 고는 이형식 동사예요. 아시죠 여러분? 고 변화 동사. 그래서 소수의 어떤 영화 극장들이 이미 뭐가 되고 있냐면 고 다크 이미 이제 어두워졌다 침체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영구적으로. and 그리고 70% of small ones니까 작은 띄어러들의 70%가 놓여있다. 어디 놓여있냐면 are at the risk of 어떤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요. be at risk of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위험에 처해 있다. 즉 이럴 때에는 이제 원래는 이제 at the risk of 해서 표현해도 괜찮아요. 원래는 일반적으로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 근데 앞에 이렇게 비동사가 하나 오게 되면 얘가 보호의 자리에 놓이면서 이 더가 탈락이 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번 문장을 써볼게요. 자, 이런 거. 그가 나를 살렸다. 근데 어떤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서. 자, 이럴 때에는 이제 at the risk of가 우리 보호 자리에 놓여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더가 붙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보호 자리에 놓을 때는 더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더를 탈락시켜라, 삭제해라 라는 게 문제의 의도이고요. 정답은 3번. 자, 뒤에 있는 거는 이제 리스크 오브에 대한 이제 오브 뒤에 이어갔던 부분이고요. 자, 얘네가 어떤 위험에 처했냐? shutting down, shutdown이라는 게 문을 닫다죠. 그죠? 근데 뭐 없이 federal aid니까 이 정부의 어떤 그러한 어떤 원조금, 도움 없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자, 뭐 이 문장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이 문제를 내가 진짜 이런 것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문제를 맞추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기본 이론서에서 다룬 내용도 아니고요. 자, 그래서 40번도 아까 말씀드렸던 데피시트 문제 35번처럼 최대한 이제 최선의 선택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네, 좀 그런 문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1번입니다. 부사절 축양 묻는 문제였어요. 자, 분석. practice 주어, create 동사. 그리고 정식적 공간, 스페이스 목적어, away from 묵습니다.
뭐뭐로부터 벗어난 potentially 부사고 distracting ing로서 형용사입니다. 뒤에 있는 feelings 꾸며 즉 우리를 방해하는 감정들에서 ing로 표현을 했고요. 자, 결정적으로 while 있습니다. while 뒤에 remind 바로 동사 나오는 거 바로 의심. 정답 3번이요. 자, while 뒤에 바로 동사가 나올 수는 없죠. 주어하고 비동사가 사라지고 분사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ing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뒤에 목적어 있었기 때문이요. remind답게 A, O, B 이끌고 있고요. 자, reminding ing로 해서 부사절 축약해 주시면 됩니다. 자, 뒤에 거는 behavior 뒤에 we want to emulate는 앞에 있는 behavior 꾸미는 관계사절. 즉 여기 위치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mulate 뒤에는 목적어가 없는 상태. 즉 우리가 모방하길 원하는 행동 이렇게. 그래서 4번은 맞는 상태예요. 자, 부사절 축약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부사절 접사가 나오고 주어하고 동사에서 그 동사 부분이 ing가 되거나 pp가 되거나 아니면 주어하고 비동사가 사라져서 형용사만 남거나 또는 어떤 전명구만 남거나 네, 이런 형태가 바로 부사절 좁사의 축약입니다. 자, 문제는 쉽게 풀리는 문제였고요.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42번 같은 경우는 병치하고 시제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단어가 살짝 어렵긴 하지만 모르는 단어 여러분 무시하시고 최대한 구조에 집중을 해주세요. 자, 분석하겠습니다. 자, 주어가 있었고 커스아 어디 있었어? 목적어가 여기 있었습니다. 자, 얘가 이제 관용명이었겠죠? 이렇게. 자, 그러고 나서 콤마 있었고요. 그 다음에 turned smartly. 자, 동사 있고 부사 씁니다. turn은 일형식인가 봐. and 그리고 동사입니다. 그리고 produce에 대한 목적어요. 자, 지금 여러분 느끼셨나요? 지금 보면은 콤마 있었던 turned가 두 번째 동사이고요. and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마지막 동사입니다. 즉 세 번째 동사이죠. 지금 봤는데 동사의 시제가 turned 했다, produced 했다. 전부 시제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과거로 흘러갑니다. 자, 과거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때 앞에 있었던 1번의 이 첫 번째 동사 컬아웃도 당연히 뒤에 있는 2번과 3번의 동사 병치가 돼서 시제가 일치를 해야겠죠. 물론 뭐 100% 모든 문장의 동사가 항상 시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반영을 해서 얘도 똑같이 컷 과거형의 시제로 일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 시제 일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병치로서 놓였을 때 시제가 항상 딱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쉽게. 자, 이런 거는 여러분 되죠. 나는 과거에 행복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행복해. 그러면 이럴 때는 과거에 뭐뭐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뭐뭐 해. 이거 괜찮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처음에 am을 쓰고 and를 놓고 뒤에 was를 썼다. 그러면은 나는 지금 행복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 행복했어. 즉 지금 뭐뭐 하고 뭐뭐 했다. 이렇게 뭔가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흐름은 어색하지 않나요? 물론 문법적으로 아예 틀렸다고 하진 않지만 뭔가 의미적으로는 이어지기가 약간은 좀 어색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만약에 이 문장에서도 과거에는 이러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뭐뭐 하다면 모르겠는데 여기다 현재를 쓰고 현재 뭐뭐 하고 과거에 뭐뭐 하다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은 약간 어색하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문장의 내용은 이 운동 경기의 어떤 상황에서 이 운동선수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 행위에 대한 묘사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드로인이라는 이 동작을 갖다 커라 막아냈고 그 다음 빠르게 아주 굉장히 영리하게 턴드 몸을 돌렸고 그 다음에 뭔가 부드러운 동작을 갖다가 했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동작을 설명하는 글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과거 사건으로 이해를 하고서 1번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4번 같은 경우 좀 언급을 드릴게요. 이때 스타트 브레이크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 브레이크는 휴식 시간에 해당이 되겠죠? 중단. 그래서 우리 브레이크를 휴식 중단이라는 의미를 쓸 때에는 이때 어를 붙여서 가산을 취급해서 이렇게 브레이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좀 휴식을 해야 될 것 같아. 필요가 있어 라고 할 때도 we need a break라고 표현을 해요. 4번은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43번입니다. 이 문제 명사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반드시 맞춰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요, 이거는. 아까 보셨던 어떤 지엽적인 내용에 대해서 묻는 부분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바로 1, 2, 3, 4번 딱 스캔을 했을 때 눈에 띄는 건 4번입니다. 왜냐면 이어라고 하는 거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이어라는 건 당연히 가산이에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1년이면은 year, 여러이면은 years, 당연히 단수복수가 드러나야 합니다. 근데 앞에 봤는데 어도 없고 s도 없었기 때문에 틀렸던 보기예요. 정답 바로 4번입니다. 여기선 당연히 s가 붙는 게 맞겠고요. 자, 나머지 거 분석은 한번 해볼게요. 문장 분석. 앞에 있는 거 Britain and the European Union, 그러니까 EU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과 EU는 struck. 자, 뒤에 있는 거 이제 free trade 딜이니까 어떤 자유무역 협상을 struck, 여기서 체결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주어이고 동사이고 목적어예요. 자, Thursday는 묶어주고 대절이라는 게 주격관되니까 앞에 있는 거 딜로 한번 넘어가야 합니다. 자, 앞에 있는 거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을 자, 그것은 뭐냐면 should over, 막아줄 건데 뭘 막아줄 거냐면 경제적인 카오스를 and. 자, bring이라는 거는 이 avert라는 동사가 걸려있을 거예요. 동사 1번이고 동사 2번입니다. 자, 3번에 있는 measure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measure of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어느 정도라는 표현입니다. 아까 보셨던 handful of, measure of 이런 이제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즉 bring에 대한 목적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예. 자, 그래서 bring에 대한 목적어 여기 있었고 여기 분 이렇게 이제 after로 한번 묶어주시면 마무리입니다. 관계자절은 여기까지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절대적으로 막 지역적 문제다라 할 수가 없는 게 이거 되게 너무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어,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hour, month. 즉 시간 명사에 해당이 되는 건 다 가산이기 때문에 어라도 붙든지 아니면 s라도 붙든지 당연히 가산명사이기 때문에 이런 어나 s가 드러나야 한다라는 점. 네. 자, 3번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44번입니다. 이건 혼동동사 문제였고요. 우리 이제 베어에서 파생된 표현을 물었습니다. 베어는 과거형까지는 똑같은데 이 동사의 특징이 과거 분사에서 갈려요. 두 개가. 이렇게 본이라는 게 있고 born에 이가 붙은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born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우리 태어난, 출생한 이런 표현을 쓸 때 쓰는 born이고요. 이가 붙을 때는 이 배어가 다이어기 때문에 뭐뭐를 품고 있다, 지니고 있다. 즉 품고 있는, 지닌 이런 정도의 어떤 의미를 가질 때 쓰는 게 바로 이가 하나 붙어있는 born이에요. 자, 문제는 되게 쉬웠던 게 이 부분이 이렇게 묶여서 앞에 있는 미국인을 꾸며 그러면은 2020년에 태어난 미국인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때는 당연히 여러분 태어나는 의미니까 이가 붙는 거는 잘못된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주어이고 has입니다. 자, 동사는 average life expectancy예요. 이건 이제 이렇게 명사이고 기대 수명이라는 표현이죠. average는 형용사이고 꾸미고 있어. 즉 2020년에 태어나는 미국인은 기대 수명을 가지는데 79.1살의 기대 수명을 가진대요. 그러나 이것은 can vary, 다양할 수 있더라. 자, vary라고 하는 거는 다양하다 이런식 동사. very답게 from A to B 나왔어요. 자, 네, from place to place는 장소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식 동사를 꾸며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사 같고요. 부사가 동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장소마다 매우 광범위하게 다르다라는 표현이었죠. 예. 자, 그래서 44번은 배어에서 파생되었던 이 두 개를 물었던 표현. 다른 기출에서도 여러 번 나온 적 있었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44번을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볼게요. 네, 45번입니다. 문제는 수일치 문제였고요. 수일치 중에서도 주어하고 동사가 멀어진 수일치. 전어적 문제이죠. 자, 주어하고 동사 멀었다는 건 뭘까요?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그만큼 길었던 어떤 수식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분석할 때 제가 강조하는 거, 이런 수식어 같은 거 제거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었어요. 자, 분석 한번 가볼게요. 자, hope that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만 보면은 명령문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hope이 동사도 되기 때문에. 자, 일단은 보니까 대절을 봐보니 자, 널리 퍼져 있는, 그러니까 만연해 있는 백신이에요. 자, 주어이고 동사이고 목적어입니다. 뒤에 있는 거는 백투라는 거는 부사구니까 묶어주시고 자, 전치사에 걸려있는 명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전면구 묶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묶고 나니까 대절은 여기서 닫히게 되었고 여기 동사 하나 또 보였어. 아,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동사 같은 경우는 대절에 포함된 동사였고 이 have been이란 동사 문장의 본동사였겠죠.
그러면 이 호비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문장에 주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효과, 요런 have been을 수일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have가 복수로 나와있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이 hope를 반영해서 이렇게 has, 네, 단동으로 정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굉장히 간단한 수일치 문제였고요. 수식어 제거만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다라는 거.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2021년 5형 밑줄령까지 이렇게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세종대 기출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제가 맨 처음에 세종대 어떻게 정리하고 또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지 자, 방향 제시해준 그대로 한번 따라서 공부를 해보시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 남아있는 시험 좀만 더 힘내셔서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